안녕하세요. 달란트 투자 구독자 여러분, 오랜만에 이런 모습으로 인사드립니다. 요즘 장이 영 시원치 않죠. 그래서 기운 좀 내시라고 간단한 이벤트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주식 투자 문제를 제가 내드리면 정답을 맞추신 분들에게 카카오 프렌즈 다이어리, 주식 신간 베스트셀러 서적 한 권을 증정해 드립니다. 설명란에 있는 URL로 접속하셔서 카카오 뷰에서 사이다 경제 채널을 추가해 주시고요. 1대1 채팅을 통해서 정답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문제를 내기 앞서서 카카오 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카카오에서 시작하는 뉴 미디어 플랫폼으로서 크리에이터의 시각으로 크리에이터가 직접 큐레이션한 콘텐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슈카월드 좋아하시죠? 카카오 뷰에도 슈카월드 채널이 있습니다. 슈카님이 올린 영상도 물론 올라가지만 슈카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콘텐츠, 기사 이런 것도 같이 올라가 있어요. 즉 내가 좋아하는 크리에이터의 관점, 인사이트, 뷰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채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접속 경로는 카카오톡을 열어보시면 하단에 세 번째 눈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하시면 카카오 뷰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 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주식을 팔아야 할 때가 아닌 것은 1번 누가 봐도 명백한 악재가 발생했을 때, 2번 성장성 둔화 조짐이 보일 때, 3번 내가 투자한 콘셉트에서 벗어났을 때, 4번 같이 산 친구가 팔라고 할 때. 달란트 투자 채널을 평소 즐겨보신 분들이라면 눈 감고도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구독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좀 민감한 얘기이긴 하지만 지금 내년도 대선이 있잖아요. 네네. 이 대선에 나오는 후보자들도 네. 석탄 화력 발전소를 줄이는 것은 누구나 다 이제 동의를 하고 있는 네네. 상황이고요. 네. 또 그리고 또 ESG 관련해서 뭐 중요한 그런 키워드가 있더라고요. RE 100 선언, 그 다음에 TCFD 여기에 이제 참여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는데 이거 딱 들어도 이게 어렵거든요. 무슨 말인지.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ESG에 좀 관심 있는 분들 중에서도 특히 환경에 관심 있는 분들 또는 환경에 관심 있는 기업들은요, 이 RE100, 영어로 RE100이라는 건데 숫자로 100인데요. 이게 굉장히 많이들 지금 스터디를 하고 계시고요. 우리나라 일부 대기업들, 우리 SK의 계열사라든지 LG 계열사 이런 것들은 이미 RE100에 가입을 했거든요. 네. RE100을 지지한다라고 선언을 했는데요. 네. 이 RE100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RE100은 리뉴어블 에너지 100%라는 거의 약자입니다. 재생에너지. 맞습니다. 예. 재생에너지 100%라는 것은 즉 우리 회사가 만약에 어떤 이러한 제품을 만든다라고 하면요. 이 제품을 만들 때에 전력을 필요로 하는데요. 이 전기를 다 100% 재생에너지로만 활용해서 만들겠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요. 이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전기의 약 45%, 40에서 50%요 사이는 화석연료, 석탄 화력 발전소가 만든 전기를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20%가 넘는 이 에너지를 원자력 발전에서 만든 전기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RE100은 이제 우리나라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력 구조상, 네. 전력 인프라 자체가 석탄과 원자력이 거의 한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나머지 30%가 이제 기타 에너지원인데요. 이제는 재생에너지가 대표적인 게 태양광 에너지, 풍력 에너지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 전기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요.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 수 있는 상황인데 이 RE100은 결국 재생에너지, 리뉴어블 에너지를 가지고 100% 활용해서 우리가 제품을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조업 비중이 사실 되게 크고 그 다음에 산업 구조상 우리나라 이제 뭐 에너지 그 조달 구조상 이게 RE100을 달성하기 힘들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무조건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겠네요. 당분간은 이제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계속 늘리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좀 민감한 얘기이긴 하지만 지금 내년도 대선이 있잖아요. 네네. 이 대선에 나오는 후보자들도 네. 지금 이 환경 때문에 에너지원에 대한 이 정책들이 좀 서로 좀 다릅니다. 누구는 재생에너지 더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당들도 있고요. 어떤 데는 현실적으로 이게 좀 많이 어려운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원자력 발전까지는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석탄 화력 발전소를 줄이는 것은 누구나 다 이제 동의를 하고 있는 네네. 상황이고요. 네. 여기에 이제 원자력 발전을 포함시키냐 맞냐고 굉장히 첨예한 지금 그 당대 당 간의 그 이슈이기도 한데요. 우리나라는 제조업들이 많다 보니까 제조업이 많다는 것은 제조업 중에서 우리나라는 그 화학 관련된 그쵸. 그리고 그
중장비, 자동차라든지 네네. 아니면 중장비 설계, 조선 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업종, 인더스트리거든요. 네네. 이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불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이제 많이 하시는 게 사실이어서요. 현재 이런 이제 이 에너지 정책들은 현재 우리 실정에 맞게 그리고 그러면서도 환경, 이 아리백 이런 것들에 좀 맞게 현실에 맞게끔 좀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원전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은 그 신재생 에너지, 뭐 재생 에너지로 하는 거에 포함이 되나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네, 공식적으로는 아직까지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아. 지금 이 유럽이죠. 네네. EU에서 텍소노미라는 것이 있는데 텍소노미가 구분 체계, 분류 이런 뜻입니다. 근데 EU의 텍소노미가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때 이 EU에서도요, 이 원자력 발전을 이 재생에너지나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넣는 게 맞느냐라는 것이 지금 갑론을박되고 있고요. 네네. 그런데 유럽은 글쎄 아직까지 결정 확실히 딱 나진 않았지만요. 유럽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원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원자력입니다. 네네. 석탄화력 발전은 굉장히 비중을 많이 줄여놨고요. 아. 원자력은 여전히 그 유럽에 있는 나라들의 핵심 에너지원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쉽게 에너지원을 중에 원자력 포기하고 있지는 않고요. 미국과 같은 경우에서도 원자력이 굉장히 중요한 이 친환경 에너지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지만요. 탄소 중립에 도움이 되는 에너지원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네. 원자력 발전하다 보면은 탄소가 거의 이제 발생되지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탄소 중립 관점에서는 이 원자력이 포함이 되고요. 그렇지만 이제 좀 더 폭넓게 친환경 에너지냐라고 하면 이건 좀 갑론을박이 있는데 아직 아리백에는 공식적으로 원자력은 들어가지는 않은 상태고 EU라든지 다른 나라에서도 계속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 이미 아직 원자력 비중이 높다라고 한다면 그쪽도 어차피 그 석탄 에너지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가는 과도기 그런 과정 중에 원자력이 좀 커버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네. 쉽게 이걸 떨쳐내지는 못하겠네요, 사실. 네, 현실적으로는 좀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지금 석탄 확 줄이고 원자력 확 줄이면 네. 이제 그래서 실제 줄이려면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줄이면요, 우리 일반 시민들, 우리들 또는 기업들의 고통이 분명히 수반이 되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감내할 수 있는지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네. 지금 당장 우리 여기 불을 켜고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불을 끄고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전기를 아끼기 위해서 네. 우리 전체 에너지 한 50% 우리가 줄이자. 그러면 에너지를 안 써도 석탄이라든지 원자력을 안 써도 된다라고 하면요. 당장 우리 전기 쓰던 것도 한 절반으로 반만 켜고 텔레비전 보던 것도 한 반만 보고 핸드폰도 한 반만 사용하고 네네. 이렇게 이제 우리 일반적인 생활에서 다 에너지를 평소에 사용하던 거에 한 절반씩 우리가 다 줄이는 그럼 분명히 좀 불편할 겁니다. 네네. 이 불편을 감내할 수 있으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지금까지 전기가 풍족한 이런 삶을 살다가 갑자기 없으면 불편한데 이게 이제 우리의 불편, 인간의 불편을 조금 더 감내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우리가 이 불편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것은 이제 우리의 판단인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요 당연히 환경 우리 그리고 석탄화력 발전 없애야 된다라는 것을 모든 국민이 90% 이상이 다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전제 조건이 내 생활에 불편이 없는 선에서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건 사실은 현재 네. 에너지상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아. 현재 우리는 누릴 거 다 누리면서 네네. 환경, 우리 원전이라든지 이 화력 발전 50% 줄이겠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이미 줄었죠. 근데 우리의 생활이 불편하지 않고서는 현재로서 기술적으로는 이제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이게 진짜 힘든 게 요즘 이제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네. 전기차 점점 많아지면은 전기를 더 많이 쓸 거 아니에요, 예전보다.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달성하기 힘들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이게 어차피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뭐 이 정권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원전 이 부분도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TCFD 이거는 뭔가요? 예, TCFD는 이 Task Force 이 Climate Related Financial Disclosure라고 해서요. 재무와 관련된. 근데 재무 중에서도요. 기후 변화와 관련된 클라이밋 체인지니까요. 기후 변화와 관련된 재무적인 성과를 공개하는 태스크포스입니다. 그 협의체 네네. 태스크인데요. 네. 즉 기후 공개와 관련된 어떤 그 태스크포스인데 이것은요. 네. 2015년도에 G20라고 부르는 전 세계에서 선진국 20개 나라에 있는 각 국가의 그 중앙은행 뭐 장들 다 같이 모여서요. 네. 그리고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금융권들이니까 중앙은행이니까 돈을 만드는 이런 이 공공기관들인데 우리가 이 돈을 지금까지는 산업발전 또는 경제 유지, 시민사회 안전, 이런 안정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화폐를 발행하고 사용하고 시장 마켓을 우리가 만들어 갔었는데 이제는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추가로 우리 환경을 위해서 우리 돈이 사용돼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약속을 하게 됩니다. 2015년도 12월 달에 어떤 그 TCFD라는 조직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만들면서 이제는 모든 기업들이 우리가 얼마나 이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 환경을 보호했는지, 환경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는지를 공개하게끔 하자라는 그런 약속이 바로 네네. 이 TCFD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이 2017년도에 나오게 되거든요. 2017년도에 TCFD에서 한 2015년 말에 만들어져서 한 2년 정도 그 태스크포스 작동이 된 다음에 이런 식으로 기업들은 그들이 얼마나 환경을 위해서 노력했는지 공개합시다라는 그런 원칙들을 만들게 돼요. 7가지 원칙을 만들고요. 그리고 11개 분야를 딱 정해놓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게 나온 것이 2017년이고요. 지금 현재에 한 4,000개가 넘는, 거의 4,000개 정도 되는 그런 기업들이 이 TCFD를 지금 지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들이 우리 회사가 얼마나 환경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실제 보고서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TCFD 이런 걸 통해서 실제로 그 환경 이쪽에 대해서 기업들이 얼마나 잘 실천하고 있는지 약간 정량적인 그런 지표로 좀 이렇게 투자자들이 보고 아, 잘하고 있구나, 못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뭐 보고서 하나의 지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웬만한 그 기업들은요, 지속 가능 보고서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올해 기준으로 약 한 150개 정도가 지속 가능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투자자들이 참고하는 자료가 보통 다트라는 곳에 들어가서 그 회사의 재무제표 같은 재무적인 정보를 우리가 확인하고 네네. 이 회사가 얼마나 건강한지 그렇지 않은지 재무적으로 네네. 그럼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재무적인 정보는 우리가 보통 다트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만 비재무적인 정보인 ESG는 확인할 길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정부에서 전 세계에서 트렌드이긴 한데요. 이제는 재무적인 정보를 우리가 의무 공시를 하듯이 법적으로 다트 같은 곳에 의무 네네. 공시하듯이 비재무적인 ESG도 의무적으로 공시를 하는 것으로 이제 법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ESG 중에 G, 거버넌스에 해당하는 것은 자산 2조 원 이상인 곳은 2019년부터 이미 의무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네네. 2022년 내년도부터는 1조 원 이상, 24년도부터는 5천억 이상, 26년도부터는 모든 상장사가 다 거버넌스는 지배구조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다 공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거버넌스 말고도 ESG, ES까지 포함한 이 보고서는 2025년도부터 이제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은 정확히는 이 자산 2조 원, 또 이 자산 2조 원 이상인 기업들부터 의무 공개, 법적으로 아예 공개하도록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 비재무적인 ESG를 공시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 ESG를 보통 공시하는 자료 홈페이지에 많이들 하고 있고, 그리고 지속가능 보고서라는 것을 통해서 보고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냥 지속가능 보고서 보면 책자로 한 100페이지 내외 정도 되는 거 책자로 만들었었는데, 작년도부터 빠른 데는 작년에서부터 뒤에 보시면요, 앞에 쪽 지속가능 보고서 환경과 S와 거버넌스, ESG에 대한 내용들이 앞에 쭉 나오고요. 뒤에는 네. 부록처럼 되어 있어서요. SASB라는 기준으로 부록처럼 몇 페이지가 더 들어가 있고요. 네. TCFD가 또 별도로 몇 페이지 또 들어가 있고요. CDP라는 것도 몇 페이지 또 추가로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TCFD를 요구하는 곳이 많다 보니까요. 특히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그 투자 기관인 블랙락 같은 곳에서 꼭 집어서 SASB와 TCFD 기준으로 공개하도록 가이드를 줬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 이 블랙락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 상장 기업이 없다 보니까요. 그렇죠. 다 이제 사스비가 이제 SASB와 TCFD 기준으로 네네. 공개를 작년도부터 하기 시작을 했고요. 올해 들어서 또 웬만한 우리나라 기업들은 다 TCFD 기준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또는 지속가능 보고서에 뒤부에 보시면 다 정량적인 지표로요. 이 TCFD 4가지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가지인데 하나는 우리 회사가 환경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지배구조, 환경과 관련된 우리 회사의 지배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네네.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느냐. 네네.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 회사의 환경 관련된 전략은 무엇이냐, 두 번째고요. 두 번째 카테고리고, 세 번째는 그럼 우리 회사는 이러한 환경 관련된 리스크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네 번째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한 목표는 어떻게 세팅하고 있느냐. 이 4가지를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 상장사들이 앞으로 할 일이 점점 더 많아지네요. 네, 단순히 맞습니다. 돈만 잘 벌어서 이제 되는 세상은 좀 지난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